복장 터지는 일이 자꾸 생기면 더 더워요. 그 최근에 이제 국방홍보원에서 그 뭐 참 사람 그 속을 긁어놓는 일을 하셨죠. 그 국방일보에다가 장관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거르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 국방 과제는 국민의 군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이 문화를 완전히 뿌리 내리고 정착시킬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과제인데 이 문제 가지고 오늘 또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 핵심 가치. 이게 이제 국민의 군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방 핵심 가치. 좀 어려워 보여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국민의 군대, 지난번 이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국방문민화를 추진하겠다. 계엄내란 사태의 치유를 위해서 국방문민화를 공약으로 이제 내걸었는데, 사실은 좀 더 구체화해 본다라면은 국민의 군대를 만든다는 게 이제 될 겁니다. 국민의 군대란 말은 현행 국방관계 법률 체계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 6조인가 어디에 국민의 군대란 표현은 이제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딱 한 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국민의 군대라는 게 뭐고 국민의 군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이 상하위 법률 시행령 이런데 훈령 아무 데에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달랑 한 줄 거기 법령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의 군대란 말이 얼핏 들어보면은 좋은 말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을 안 하지만 그렇죠. 무슨 말이라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이게 오히려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아무도 몰라. 그러면 국민의 군대가 아닌 건 뭐야? 국민의 군대가 아닌 거는 왕의 군대겠지. 그렇죠. 독재자의 군대겠지. 맞습니다. 그거 부정하고 국민을 보장.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국민의 군대가 아닌 군대가 가령 뭐 과거 일본 제국군대처럼 천황의 군대, 그렇죠. 왕의 군대, 왕정 시절에, 혹은 뭐 당의 군대, 공산주의 국가에서 당의 군대, 이런 것들, 또 독재 국가에서 그다음에 군이 정치 개입을 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권력자의 군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 군대가 아닌 것이고. 명확해지네. 명확해지네.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 군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그 국민의 그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대.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우리의 그리고 그 헌법과 민주주의를 그 자신이 실천하는 그런 군대. 그러니까 통치자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군대는 아닌 거죠? 당연하죠.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통수권자의 이제 그 명을 당연히 받들어야 하는데, 헌법 가치를 이제 따르는 것이고, 특정한 권력자의 어떤 사병으로서 이제 따르는 그런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12.3은 명확히 내란이고 쿠데타야. 근데 그런 말을 안 쓰는 국방일보 뭐야 도대체. 너무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군대가 무력을 가진 특수한 집단이잖아요. 무력을 가진 특수한 그 집단이다 보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이렇게 그 국민의 군대가 구현되는 게 나라에 따라서 좀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런 개념이 좀 정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도 약간 좀 살펴보는 뭐 이제 필요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를 살펴보면 개념이 들어올까요? 저는 이제 독일하고 미국 사례를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죠. 독일이 실은 이제 히틀러 나치 시절에 독일의 군대가 나치 군국주의의 도구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1945년 패전 뒤에 과거 나치 군대는 해산하고 독일의 연방 군대를 새로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 군대는 모두 고향 앞으로 하고 일단은 갔죠. 이분들이 갔다가 이제 다시 새로 뽑았구나. 새로 이제 그 군대는 필요하니까 독일 연방 군대를 새로 조직하면서 최고의 이제 과제가 뭐냐면, 과거 히틀러 시대 군대가 군국주의 도구가 되고 권력자의 사병이 됐던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역사와 단절한다. 이것을 이제 철저하게, 심지어 뭐 꼭 우리가 그것까지 본받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과거 주요 뭐 지휘관들 다 단절하고 역사 개선 안 하고 사진 게시 그런 거 안 하고, 심지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모의를 했던 당시 독일군 대령이 있어요. 그 사람의 뭐 행적 같은 거를 사실 소환해 갖고 교육하기도 해요. 심지어.
이제 뭐 저는 꼭 그것까지 본받자는 것은 아니지만 예시를 한다면 그런 일들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과거에 이제 독일군이 군국주의 도구가 됐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이게 군인들이라고 해서 장교든 뭐 병사든 간에 군인들이라고 해서 사회와 동떨어진 섬처럼 그래서 그 폐쇄된 어떤 그런 이제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부당한 지시나 명령 이런 거에서 좀 취약해지더라. 그래서는 안 되고 군인이라 해도 사회와 호흡을 같이 하는 어떤 이제 제복을 입고 전문 직업을 수행하지만 제복 입은 시민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굉장히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그런 교육이라든가 문화생활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거죠. 네. 그렇게 군인들을 교육을 시키면은 이게 약간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군인들이 어느 정도. 그래서 본인들이 그야말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그렇지.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 나라를 지키고 이런 의식이 있어야지. 맞아요. 똑같은 시민인데 맞아요. 난 단지 네. 제복을 입고 있을 뿐이야. 네. 이렇게 돼야죠. 군인이 어디 가서 힘을 과시하는 그 집단이면 안 되지. 시민인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를 더 갖춘 그 자부심으로 우리 나라를 지킨다는 정신력이 있어야지.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요. 이게 이제 꼭 뭐 교육제도라는 건 이제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 꼭 그렇게 막 조기식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시 차원에서 참고로 된다면은 독일에는 거기 이제 사관학교 제도가 아니라 이제 그 국방대학교 제도인데 크게 이제 국방대학교가 두 개가 함부르크 또 민헨 두 군데 있죠. 민헨에 있는 독일 연방군대학교 예를 들어보면은 일단 장교 후보생이 그 입교해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뭐 이제 학사 석사학위 취득하고 뭐 또 해서 이렇게 해서 중위로 임관하고 이렇게 쭉 이제 하는데 장교 후보생이 거기서 입학해서 교육을 받을 때 일단 사복을 입고 그다음에 민간인 학생도 그 입교를 해요. 그래서 민간인 학생과 같이 어울리고 수강 신청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뭐 등등 해서 통상적인 이제 대학 생활을 거의 그 똑같이 대학교 총장도 민간인이에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이제 사관학교 학교장은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관학교 제도가 대학보다는 군사학교 제도인데 거기는 이제 대학도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학 제도로 해갖고 이제 그 교육을 제공하는 이런 방식까지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관학교 제도는 이제 미국 제도를 이제 그 많이 그 참고한 그런 그 방식이죠. 어느 하나가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참고로 이제 그런 사례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핵심 가치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점검하는 과정에 이제 그 독일군 얘기와 함께 이제 미군 얘기도 아까 들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미군이라고 처음부터 이런 군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나 뭐 그렇죠. 뭐 질곡이 있겠죠. 미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뭐 이제 지난번에 설명된 것처럼 이제 독립전쟁 때 시메니 혁명 때 민병대 그래서 국민의 군대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뭐 군대든 기업이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계속 문화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자꾸 경직되고 맞아요. 주저앉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군이 최대 실패를 했던 게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거기 근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무기가 열세였냐 병력이 열세였냐 아니거든요. 도덕적 A. 그래서 심지어 하급자가 상관을 뭐 살해하고 뭐 탈영, 마약, 호의 보고 그다음에 사실 조작 뭐 이런 거. 그래갖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일선 부대부터 저 국방성까지 국방성에서는 백악관을 향해서 전쟁 이길 수 있다 하고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증언해달라 계속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실패했다라고 이제 미군이 베트남 전쟁 뒤에 대대적으로 반성을 하고 무엇보다도 내부 비판을 장려하는 조직 문화 혁신 캠페인을 전개했더라고요. 누가 이런 얘기 지금 우리 군대에 하면 이거 군대를 뭐 만들려고 그러냐고 열받는데 그거 사실은 맞아요. 그런 조직 문화가 있어야 돼. 조직 문화 혁신 캠페인 그래서 내부 비판, 내부 토의를 활성화하는 그런 이제 조직 문화 혁신 캠페인을 꾸준히 벌여서 지금도 그 문헌을 찾아보면 이 부분은 사실 서 대표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좀 보충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미 육군 교리나 뭐 이런 데에 보면은 진실을 최우선으로 하고 헌법 가치에 충성하고 특정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헌법 가치가 중요하다. 진실이 최우선이다.
내부 토론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교리에다가 많이 이렇게 박아놓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번 우리 예.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네. 장관 이분이 그 지휘관 할 때 사고가 났어. 예. 근데 지휘관이 문책 받아야 될 예. 임명 사고예요. 근데 그거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허위 예. 보고를 했어. 예. 주변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십니다. 예. 주변에서 그랬으니까 통과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안 된다는 말이야. 예.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감추고 허위를 조장하고 예. 이게 무슨 충성심이에요. 정말 가장한 그거 예. 군대 예. 말아먹는 이야기죠. 그렇죠. 조직은 이러면 안 예, 돼. 마침 이 자료 하나 찾았네요. 네. 이거 보니까 이것도 미 육군 교린가 어디에 나오는 표현인데 군인은 충성이란 이름으로 진실을 감추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네.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우리 군대 정말 이거 예. 혁신적으로 예. 정신개혁. 베트남 전쟁을 겪고 나서 이제 개혁을 하면서 이제 달라진 거죠.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도 이제 뭐 정말 완전히 바뀌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 지시. 이거는 정면으로 불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예.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식 교육이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나마 우리 이제 많은 현대사의 그 질곡을 겪으면서 의식이 조금씩 와서 맞아요. 이번에 그 이제 예. 소극적인 예. 저항이 저항. 예. 뭐 이런 게 이번에 예. 이제 빛을 발했지만 예. 더 올라가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 군인이나 시민 정말 시민의 의식이 이제는 예.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관이 아니라 예. 헌법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할 수 있었던 분들이 예. 이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싹둑 잘라내고 예. 이제 군대 문화 개혁을 추진해야 될 텐데 예. 저는 뭐 그 우리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예. 군대 개혁. 네. 예. 계속 얘기하죠, 요즘에. 우리 많이 얘기했어요. 예. 그 무슨